그 수업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 법 체계만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문법이죠. 문서화되어 있는 법인데 법 체계 보게 되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맨 위에 헌법이 있으면 헌법. 모든 법의 얘가 최고입니다. 최상위 법이 헌법. 모든 법은 헌법에 맞아야 되고 헌법에 안 맞게 되면 우리가 위헌 얘기 들어봤죠? 위헌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그 법은 자동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뭐 이런 걸 뭐 따라 써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아래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야만. 법률인데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국회 통과를 해야 돼. 법률은 국회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법률인데 법률은 항상 끝맺음이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런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축법. 오늘은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슨 특별조치법. 끝맺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법률 밑에 명령 해가지고 명령 여기에는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줄여가지고 우리가 대령 그래요. 대령.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만든 법 이걸 보고 부령 그럽니다. 부령. 그래서 대통령령은 글자 누가 만드는데 대통령이. 자 국회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률에서 법률은 큰 틀만 나오지 아주 세부적인 건 나오질 않아요.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는 거.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쓰라. 뭐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든 법이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대통령령은 무슨 법 시행령 이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법 시행령 또는 무슨 령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부령은 뭐냐? 부령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거는 일이 넘길 수 있지만 각 부 장관들한테 직접 넘기는 거예요. 각 부 장관들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 대통령이 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위임을 만들어가지고 누가요? 각 부 장관들이 만듭니다. 각 부 장관을 만드는데 이런 거 쓸 때는 무슨 법 시행규칙 그러는 거예요. 무슨 법 시행규칙 또는 줄여가지고 그냥 규칙 그럽니다. 규칙. 여기까지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도 국가고 여기도 국가고 여기도 국가예요. 국가에서 만든 법.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어제 서울 눈 왔나요? 안 왔나요? 왔습니까? 그제 서울 눈 왔어요? 안 왔어요? 뭐 그제는 안 왔네. 그제는. 그제 원주는 눈 왔대요? 안 왔대요? 왔어요. 무슨 얘기냐? 서울하고 원주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모든 것을 갖다 이게 지금 법하고 명령을 갖다 누가 만든다? 국가에서 만든다. 국가에서 만든 것은 전국적인 효력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는데 전국적인 상황이 다 다른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제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법률하고 명령에서 두 개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령 그런 게 법령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당 지자체장이 법을 만들어 쓰라고 권한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조례 그럽니다. 조례. 그러면 조례는 누가 만든다고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만드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고요? 광역이 있고 뭐가 있고 기초가 있고 그러면 시도가 광역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만든 법 뭡니까? 시도조례. 어디서만 효력이 있어요? 거기서만 있어요. 그 지역에서만. 서울특별시장이 만든 게 서울특별시조례예요. 서울특별시에서만 쓰는 법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서 못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시군구가 만들면 그때는 시군구조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에서만 쓰는 것은 노원구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있는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 뭘 하고? 법령이라고 하고 법령.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공법 문제 나오면
가장자리 건축법이니까 다음 중 건축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 말하고 다음 중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틀리죠. 이거는 건축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그것은 법률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법률만 가지고. 근데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거면 법률하고 명령을 다 가지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법에 관한 이런 엉터리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항상 뭡니까? 법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령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왜 이러고 나오냐 그러면 이번 26회 시험은 서울특별시민만 볼 수 있죠? 경기 도민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죠. 전 국민이 다 보죠. 전 국민이. 그건 무슨 얘기냐? 서울특별시 조례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민만 알아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디서 냅니까? 법령에서. 이 법률하고 명령이 있는 걸 법령이라는데 법령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 알아야 나중에 중개합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법령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법령만. 근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만드니까? 지자체에서 만드니까 이것은 내용이 지자체별로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각각 다르다. 각각. 내용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서울시 조례 따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따로 부산시 도시 내용들이 완전 달라져요. 내용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 지자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조례는 언제 쓰냐 그러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할 때는 조례입니다. 조례. 실무할 때는 법령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보는 거고 우리 시험은 우리 중개사 시험은 뭐만 봅니까 하면 법령만 봅니다. 근데 법령 보는데 주로 문제가 법률하고 주로 명령에서 대통령령에서 나오고요. 법률 여기는 법률하고 대령까지 나오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규칙에 부령까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맞힐 방법이 없어요. 그럼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보통 책이 700페이지 공법이 대부분 700페이지 800페이지 나오는데 이런 내용까지 다 수록하게 되면 공법이 한 6000페이지 돼요. 6000페이지 되는 책 두고 공부합시다. 공부는 무슨 공부니까 처음부터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부령에 있는 내용들이 간혹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 저는 강의할 때 나오든가 말든가요. 가끔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강의하는 선생은 한 명인데 수강생은 많잖아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완전 달라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설명해 준 거 다 나왔어요. 교수님 설명해 준 거 다 나왔는데요. 떨어진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설명한 거 다 나왔더니 찍어준 게 안 나왔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 이해를.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려면 일단 기본 이 틀은 알아야 돼요. 법률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한 나중에 그런 말 대통령령 어디 있는가 그러지 말고 법률이 있고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부령이 있다. 이거는 전부 다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전국적으로 다 효력이 똑같다. 근데 조례는 지역마다 다 다르다. 합격 후에는 조례 보고 시험 볼 때까지는 법령 본다. 틀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 236페이지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토계획법 해가지고 1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다 한글이죠? 한글인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저는 한문이 없는데요. 그렇죠. 쓰기만 한글로 써놨지 전부 다 한문이죠.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 군, 가로 안에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구는 제외한다. 그 순간 이해해야 돼요. 광역시가 도시지 뭐는 도시가 아니에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도시가 아니야. 도 밑에 있는 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 밑에 있는 구는 도시가 되지만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도시가 아닙니다. 왜? 광역시가 도시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러고 나오면 읽을 때
언제 이거 다 읽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하나의 도시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게 하나하나 도시니까 하나하나 도시. 그래서 하나의 도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하나의 도시 관할계획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번 또 2번이네.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관할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읽어보면 전부 다 이건 쓰기는 한글로 쓰는데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국토가 대충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국토를 갖다 제가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도시로 나눠볼까요? 도시로 어디를 보고 우리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하나의 도시란 어디가 하나의 도시요?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냐 그러면 잊어먹지 맙시다. 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광역시가 하나의 도시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요. 전부 다 시군 이게 뭐라고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가 관리해요? 서울특별시장이 그분이 누구예요? 박원순 시장. 왜 서울특별 시민들은 그분을 뽑았을까요? 네, 잘할 것 같으니까. 누구보다 잘할 것 같으니까. 그 상대방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어찌해야 돼요? 시민들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뽑아준 거예요? 뭐를 잘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네. 서울시라는 도시를 누구한테 맡겼을 때 관리를 더 잘할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장이 관리하고 특별시장이 관리하고 광역시장이 관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있는 시장, 여기 있는 군수가 자기 도시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내가 관리하는 도시를 어떻게 관리했을 때 전국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이 사람들이 능력 발휘해야 돼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뽑아줬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자기 하나의 도시.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도시가 될까? 당장 1년 뒤를 보는 것이 아니고 20년 뒤를 봐요. 20년 뒤. 우리 도시는 이러이런 해가지고 이러이런 도시를 만든다 했다. 하나의 도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멀리 갑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보고 도시 기본계획 그럽니다. 이걸 보고 도시 기본계획이다.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이 대부분 도시가 2020 들어봤죠? 2020 계획 해가지고 2020 계획이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2020년까지 계획해가지고 대부분 도시가 2020년까지는 지금은 이제 20년이 다가오니까 25년, 30년 이러고 나와요 지금.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 2000년대 만들었는데 2000년대 만들었어요. 몇 년을 바라보고? 2020년을 바라보고 2020년까지 우리 도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 만든 뭐라고요? 도시 기본계획. 군에서 만든 뭐라고요? 군 기본계획 이러고 씁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보게 되면 3월달까지만 도시기본계획 중요성을 강조하고 5월달부터는 강조 안 해요. 자, 도시기본계획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시.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인데 이 기본계획 보면은 자, 우리가 2000년대 도시 봤더니 이 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30만이다. 인구가 30만. 30만이면 커요? 작아요? 작죠. 30만이면 도시가 너무 작으니까 자,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2020년을 바라보면서 야 30만이면 너무 작다. 한마디로 자력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먹고 살 수는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인구를 갖다 이걸 한 90만 정도로 늘려야 쓰겠다. 세종시가 인구 5만에서 80만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자력도시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30만에서 90만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 그러면 30만일 때
이 도시가 이만큼 이렇게 이 도시가 이만큼 이러고 개발이 될 때 이렇게 30만일 때 현재 시가지가 형성된 게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큰 도로가 이러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기본 계획에서 인구를 몇만 만든다고요? 90만을 만들면 인구가 몇 배 커집니까? 3배 커지죠. 개발 면적이 몇 배 커져야 돼요? 3배 커져야 돼요. 그럼 어디를 개발할까? 이게 이제 나와요. 어디를 먼저 개발할까? 자,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니까 남북이 너무 길쭉해 보기가 좀 그런 해가지고 자, 여기를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가 먼저 여기가 1단계 그게 나 1단계. 20년을 갖다가 어떤 도시는 4단계로 나누고 어떤 도시는 5단계 나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년으로 나눠보면 4단계니까 1단계 여기를 제일 먼저 개발하겠다. 두 번째 균형 있게 2단지를 갖다 두 번째는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만큼 더 키워야 되니까 지금. 세 번째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쪽을 개발한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만큼 개발한다. 다섯 번째 이만큼 개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얼마만큼 개발한다. 그런 게 다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를 갖다가 여기 해가지고 인구 60만을 갖다 유입시키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날라갈 때 도로 들어가야죠. 자, 여기가 먼저 개발되니까 도로 계획은 제일 먼저 계획 1억 한다. 얘를 갖다 제일 먼저 하겠다. 두 번째, 이 계획 만들겠다. 세 번째, 도로 표지 1억 한다. 네 번째, 1억 한다. 다섯 번째, 1억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도시 인구가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 간단하게 주택이 몇 배 더 있어야 돼요? 2배. 그러면 이 도시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애들이 많이 오겠네? 이 도시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도시의 환경 어떻게 할까요? 문화는 어떻게 할까요? 교통 어떻게 할까요? 모든 면이 다 나옵니다. 하나의 도시. 앞으로 2020년까지 우리 도시 모든 이거는 이렇게 나간다라고 모든 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짜리다 보니까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죠. 모든 면이니까 부문별 계획인가요? 종합계획인가요? 당연히 종합계획이고 이러고 방향을 딱 잡아놓으면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기본 계획은 한다가 아니요. 이렇게 어쩔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 희망상. 이렇게 해놓으면 할 것이다. 이러고 있으면 도시가 커집니까? 안 커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도시를, 이 계획을 만드는 시장은 뭐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인구를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입시킬 거냐, 그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개발한다?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자, 여기 먼저 계획이 이거니까 우리 생각대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 빨리빨리 개발해줘야죠. 여기를 제일 먼저 개발합니다. 여기를 개발할 때는 먼저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본계에서 여기를 개발한다 했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그대로 그걸 갖다가 꾸미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꾸미는 게. 이걸 보고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도시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 도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도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에서 도로 결정을 딱 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리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가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궁금하면 토지 투자하면 우리가 땅 산다고 어디에 살 거냐 궁금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그 도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은 한 장짜리가 아니고 인구에 대해서 인구계획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계획이 쫙 나오고 교통계획이 신도시 재개발 다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고 보통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쯤 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여러분 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도시기본계획 의미가 없어요. 서울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남산 마저 파버릴까 저거? 개발하게. 서울은 개발할 땅이 없어요. 개발할 땅이. 그러니까 서울은 전부 다 뭐로 가고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로 가는 거고 서울은. 새로운 건물 지을 때 빈 땅이 없잖아요.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요? 철가고 다시. 근데 영희는 개발된 데가 많아요? 안 된 데가 많아요? 안 된 땅이 훨씬 많죠.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신도시 들어가요. 영희시 기본계획 하게 되면 어디 개발한다, 인구 몇 만이다, 무슨 개발, 내용들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인에서 중개업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영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돼요. 영인시 도시기본계획 봐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저는 주구장창 강조해요. 기본계획 중요하다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빼고 서울, 부산, 인천은 의미 없어요.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빈 땅도 없는데 무슨 신개발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조그만 도시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봐서 합격하고 중개업을 화성 가서 한다. 화성시 기본계획을 안 보고 어떻게 중개를 하냐는 얘기요. 그만큼 중요한 계획인데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1000명을 만나면 기본계획 있는데 잘하면 1명, 2명입니다. 1명, 2명. 기본계획을 보고 중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요? 이 책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이 아니에요. 대부분 중개하는 분들은 기본계획이 있다는 거 몰라요. 수업 시간에 시험 보려고 배운 것이지 밖에 나오면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 기본계획이 본 적이 없는데 간혹가다 1명, 2명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본계획이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시청, 도시계획과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 있어요.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한번 복면 쓰고 담 타야 돼요. 담 타가지고 시청 들어가가지고 도시계획 들어가서 했으니까 한 부만 훔쳐오면 되잖아요. 한 부만. 한 부만 훔쳐오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죄다 복사해가 지분 떠가지고 그거 보면 안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저분도 돌리면 되니까 같이 예, 담 타러 갑시다. 담 타러. 가서 예, 제가 탈 테니까 그래서 그 경비원들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왜 이분들이 이만큼 이 중요한 걸 갖다가 안 보고 하냐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시험 보려고 하고 나왔더니 누가 공법 선생이 여러분 도시 기본계획이란 앞으로 장차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개발된가 궁금하면 기본계획 보세요. 궁금하면 기본계획 보세요. 그러고 하는데 문제는 궁금하면 뭘 보라고요? 기본계획을 보라고요. 근데 강의하는 사람이 기본계획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웃기지 않게 아이러니하게 강의하는 선생님 중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은 아주 잘해요.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 궁금하면 기본계획 봐라. 근데 문제는 그러고 말하면서 자기도 안 봤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영인 가서 봤습니다. 영인 가서. 한 분이 특이하게 그걸 가지고 있길래 이거 어디서 났냐고. 담당 공무원하고 친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나 준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 절대 안 보여줘. 숨겨놓고 혼자 봐야지. 그래서 그 책자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분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서울이 아닌 나머지 있는 분들은 우리는 그냥 서울이니까 뭐 나머지 서울이니까 기본계획 말할 필요 없네. 근데 문제는 동강 듣고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도시기본계획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리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찾아요. 그러면 어떤 도시는 도시민들한테 보라고 전면에다가 무슨 시 도시기본계획 전면에 깔아놓은 데도 있고 클릭하게 되면 쫙 나오니까 그거 전부 다 한글팔입니다. 한글팔이니까 그거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면 돼요. 어떤 도시는 저 안에 숨겨놨으니까는 여러분 실력으로 못 찾아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는 게 최고 빨라요. 홈페이지 딱 그럼 대표번호 딱 있죠? 저는 딱 이거 보기 대표번호 가지고 그럼 아까 얘기했죠. 걔는 무조건 모른다고. 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볼 겁니다. 예, 잠시만요. 도시계획과 바꿔드릴게요. 바로 돌려버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보려고 하는데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그러면 숨기지 않았는데요. 안 숨겼으면 왜 없냐고 안 보이는데 그럼 여기 클릭하세요. 자, 클릭. 또 여기 클릭. 그럼 또 막 뜨잖아요. 클릭. 그러면 그런 데서 도시기본계획 이러고 있어요. 파일로. 그걸 갖다 다운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돈 아낀다고 흑백으로 만들게 되면 모든 지도는 칼라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갖다 색으로 그리겠어요? 이걸 갖다가 모든 지도는 칼라인데 이 노란색은 뭐고 이 노란색은 대부분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청색이 나온 데는 대부분 여기는 보조입니다. 보존 목적. 예. 핑크색이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얘는 개발 목적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돈 아낀다고 흑백으로 떠버리면 보이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칼라야 돼. 칼라 복사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기본계획 계속 읽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시간 날 때마다 기본계획 계속 읽게 되면
읽다 보면 뭐도 있냐 그러면 그 도시에 이제 개발에 대해서 깨고 있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 이 기본계획 내용에는 평소에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 아주 고상한 단어들이 많아요. 일반인이 평소에 안 쓰는 거, 우리만 쓸 수 있는 거,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가 이 안에 되게 많아요. 자꾸 읽고 연습을 해요. 그런 말을 갖다가. 남들이 못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기본계획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봐야 돼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서울, 부산, 인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도시는 무조건 기본계획 만들어야 돼요. 혼자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뭉쳐야 돼요. 뭉쳐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혼자 만들면 기본적으로 24만 원, 30만 원쯤 나옵니다. 칼라박 써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인쇄소 맡기면 한 장당 400원, 뭐 이러고요. 한 장당 400원 칼라 뜨게 되면 그럼 600페이지, 64, 24, 24만 이쯤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뭉쳐서 하게 되면 단가가 뚝 떨어지니까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도시가 발전될 때 방향을 잡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 기본계획이다. 궁금하면 기본계획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앞으로 하나의 도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자. 근데 이렇게 도시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하나 도시가 나름대로 이제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돼 나가는 거예요. 발전이 돼 나가는데 이게 도시가 발전되면 처음에 작은 도시는 발전이 되면 커지면 순기능이 많아요. 순기능이 커질수록 좋은 기능이 많은데 웬만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순기능보다도 이제 역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서 의정부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철업도 서울 의정부 가려면 산 건너 바다 건너 했죠? 뭐 바다는 없지만 들판을 지나겠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 아파트가 쫙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가다 보면 서울서 의정부 가다 의정부 초입 가게 되면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의정부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 이게 의정부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도 전부 다 서울 생활권이 된 거예요. 이제.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의 도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제. 하나의 도시에서 해결하려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두 개 도시를 묶어야지. 두 개 도시를 묶는데 어떻게 묶냐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자, 두 개 도시 전부 묶였어요? 일부 묶였어요? 일부.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두 개 도시 전부요, 일부요? 전부가 묶였어요.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몇 개는 이제 6개 도시 일부가 묶일 수도 있고, 이렇게 2개 이상 되는 도시를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2개 이상 되는 도시를 이렇게 딱 묶어놓으니까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묶어놓고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여기를 보고 이제 명칭을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해요. 근데 이게 묶어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광역계획권이다. 딱 지정을 하고 광역계획권에다가 똑같은 말 합니다. 묶어가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가지고 둘 이상 되는 도시의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 하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을 보고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서가 광역이 위에 있겠어요? 기본계획이 위에 있겠어요? 사람이 실력이 안 되면 눈치가 항상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눈치껏 봐봐요. 어디가 뭐가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광역 위에 있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어쩐다고요? 광역에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기본계획은. 광역이 있는 도시에서 광역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광역에 맞춰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광역이 우선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해해야 돼. 이게 하나의 시가 있고 하나의 군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 군이 있는 거예요. 자, 시는 기본계획이 이미 시는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됐어요. 수립. 근데 군은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이러고 미수립됐어요. 군은 기본계획 미수립. 시는 기본계획 수립. 수립을 하다 보면은 자, 방향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분은 장차 뭐로 간다? 개발로 간다. 예를 들어 쉽게 개발로 간다. 이 부분은 방향이 뭐다? 개발이다. 근데 갑자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 이만큼 해가지고 광역계획권 두 개 더 묶어가지고 여기다 뭐를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뭐라 합니까? 자, 앞으로 시 쪽은 뭐다? 시 쪽은 뭐 할 것이고 보존할 것이고 군 쪽은 뭐 한다? 개발한다. 이러고 방향을 잡아버리면 기본 계획에서는 분명히 뭐 한다고 했는데? 개발한다 그랬는데 과학계획 어쩐다고요? 보존한다. 내용이 맞아야 달라요? 달라지죠. 이랬을 때 여기가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그러면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과학력이 우선한다. 기본 계획을 과학력에 맞게끔 바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과학력이 나중에 수립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에서는 군은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수립이 됐어요? 과학력이 수립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무조건 기본 계획은 과학력에 맞춰서만 수립한다 이런 얘기요. 그때는 달라질 수가 없다. 항상 하위 계획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상위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은 간단합니다. 광역 도시는 둘 이상 도시입니다. 기본 계획은 하나의 도시, 광역은 둘 이상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뭐를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희망상이 희망상.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광역에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기본 계획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있으면 됩니까? 학원에 안 나오고 집에 앉아서 우리는 학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이 시간 동안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내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해서 합격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럼 합격 됩니까? 그게 기본 계획이 기본 계획. 계획이 내년에는 중개사 공부해서 합격할 것이다. 그럼 기본 계획.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이제 실천해야죠. 실천. 나와서 등록하고 공부를 해야죠. 백날 둘이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요. 방향 제시한 걸 받아가지고 이제 제시한 방향을 하나하나 도시에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정착을 시킨다.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한다. 달리 표현하면 둘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제는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또 만들어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도시 관리 계획을 한다. 도시 관리 계획. 광역과 기본 계획은 하나하나 둘 이상 도시 묶어가지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관리계획 가서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얘가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군에서는 뭐라고 당연히 군관리계획이고 순서가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러고 나와야죠. 광역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관리계획도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도시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한 걸 그대로 뭐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실천하겠다. 실천. 그러고 만든 계획이 관리계획. 이제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한다. 아까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도로를 이러고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뒤따라가가지고 자, 폭 20m 도로 결정을 빡 해요.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뭘 해요? 공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 도로가 이제 하나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방향 제시한 걸 갖다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광역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뭐 잡아주고 방향 잡아주고 관리계획 어쩐다고요? 그대로 실천. 둘이 결합이 돼가지고 어쩐다고요?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더해서 우리는 뭐라 하냐?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을 더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요? 그래서 얘가 도시계획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계획. 군으로 가면 뭐라? 군으로 가야 되면 군계획으로 쓰는 거. 이러니까 이런 걸 암기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시험 문제 암기하지 말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고 시험장 가면 문제가 뭐라 나오냐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O냐 X냐? X.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이런 거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도시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뭐예요, X요? 어떻게 기본계획이 광역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겠습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살짝 말 돌려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이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1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용어 1번 교재 236페이지. 영어 1번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자, 1번 광역객관 그랬죠?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객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2번 이제 도시계획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그 뭐라고요? 하나하나 도시. 하나하나 도시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왜 그러고 나오는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관리계획이 집행한다, 실천한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돼가지고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하나 도시 관할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죠, 장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입니까? 부문별입니까?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계획이니까.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맞추라 이런 얘기요. 3번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또 하나의 도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시군의 개발, 정비, 보호전을 수립하는 일정한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그건 의미가 없으니 그냥 일정한 계획이다. 일정한 계획이다. 그 일정한 계획이 뭐냐? 그게 몇 개 있어요? 5가지 있죠. 그 부분을 암기해야 돼요. 그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데 언제 암기해야 돼요? 지금 암기해야 돼. 지금. 그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실천한다, 집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천할 거냐? 이 5가지를 보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내용인 것은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암기할 건 해야 돼. 암기할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게 나중에 다 배워요 이거.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세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 번째 도시 자연공원구역. 개, 시, 수, 도. 암기해야 돼. 암기 이거.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써보면 좋아요. 집에 가서 목차도 몇 번 써보고 이것도 몇 번 써보고. 세 번째가 뭡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도로는 어디다 만들고 학교는 어디다 만들고 주차장은 어디에다 공원은 어디에다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 그러다 필요하면 그 도시에다가 사람이 한 5만 명을 유입하자. 신도시면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 보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한다. 재개발, 재건축 이거 보고 우리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게 신도시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그리고 5번은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를 개발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중계에 딱 나가는 순간 지구단위는 매번 만나요. 매번 지구단위. 요즘은 일반인들도 웬만한 사람은 일반인들도 야 거기 지구단위 수립이 됐대 이러고 물어봐요. 지구단위 나왔냐? 지구단위 나왔냐? 들어봤죠? 지구단위?
안 들어봤나요? 지구 단위가 뭔가 지구 단위가 이게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도시.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어디가 하나의 도시라고요? 네? 네. 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전부가 개발이 될까요? 일부가 개발이 될까요? 서울특별시 통째로 개발할 수 없잖아요. 인구 1000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의 도시가 개발이 될 때는 그게 일부가 개발되는 것이지 전부가 개발이 안 돼요.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하는데 이 일부를 개발할 때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 개발이지. 여기, 저기. 웃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개발한다. 여기에다가 무슨 개발할 거냐? 신도시 만들자.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신도시 명칭이 뭐냐? 일반인들은 신도시인데 얘가 지금 신도시, 얘가 신도시. 신도시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 그러면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야. 도시개발구역 명칭이 이렇게. 여기 개발합시다. 무슨 개발하는데 여기 재개발한다. 재개발하게 되면 옛날 말로 명칭이 재개발구역. 근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구역 그런 말 안 쓰고 정비입니다. 정비. 그래서 명칭이 뭐냐? 명칭이 정비구역. 재개발한다면 정비구역. 이번에 여기에다 우리가 공업도시 하나 만들까? 공업도시 하나 만듭시다. 무슨 산업단지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그 공업도시. 무슨 산업단지 공업도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일부가 개발이 되는 것이지 전부가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 일부가 개발되는데 개발할 때는 항상 무슨 개발이냐? 본래 명칭이 있어요. 무슨 개발이요?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구역. 재개발한다. 무슨 정비구역. 우리 여기가 재개발한다면 뭐 노원지역 정비, 노원 정비 1구역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슨 정비구역, 무슨 산업단지. 이게 본래 명칭. 항상 개발할 때는 본래 명칭이 있어. 무슨 해가지고 본래 명칭이 있고 여기에는 항상 명칭이 하나가 떠붙어요. 여기는 명칭이 항상 떠붙는데 그 명칭이 뭐가 붙냐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이 명칭이 하나가 떠붙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명칭이 떠붙습니다. 그럼 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냐? 왜 명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할까? 난해하게. 여기 개발한다 그러면 송도 압니까? 송도? 인천 송도? 송도 뭐라고 그래요? 송도? 네, 송도 신도시. 송도 뭐라고요? 지구. 송도 지구 들어봤나요? 송도 못지않게 서구 가게 되면 청라 지구. 인천 공항 개발합시다. 영종 지구. 개발합시다. 무슨 지구. 무슨 지구입니다. 지구. 도시가 개발될 때는 도시를 단위로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는 도시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단위로? 이거 뭐 단위로? 지구 단위. 하나의 지구를 단위로 개발한다. 그래서 명칭이 지구 단위예요. 무슨 지구 그러니까. 그래서 명칭이 지구 단위 개혁해서 지구 단위의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등식이 돼야 돼요. 공법에서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지구 단위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개발 그럼 이꼬로 지구 단위.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딱 가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개발 그러면 가가지고 어찌해야 돼요? 지구 단위. 그 정도 해야 돼. 그 정도. 반사적으로. 개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지구 단위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항상 개발한다. 거기는 무조건 지구 단위에 들어간다는 거. 역세권 개발.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한다. 봐봐. 여기도 분명히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자 여기는 무슨 노원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요. 딱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냐? 오로지 이 계획으로만 개발합니다.
오로지 이 계획에 따라서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 뭘 찾아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찾아가지고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의 지구단위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된 지금 모든 규제는 지구단위로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도시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게 도시를 만들어지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설명합니다. 용도 지역을 설명하고 지구 설명하고 구역 설명하고 기반시설 이 책이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쫙 나가는 거요. 이거를 2번, 3번 듣다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도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는 산 깎아서 개발한다 그러면 산 깎기 전에 먼저 자 산이 이만큼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갖다 깎아서 개발하겠다. 평면을 보니까 이만큼 되더라. 이만큼 깎을게. 그러면은 깎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본계에서 개발한다 방향 잡아주면 관리계획이 쫙 들어가서 나중에 도로공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를 뭐 만들고 상업적 만들 것이고 여기다 주거지 만들 것이고 녹지를 배치할 것이고 이게 뭡니까?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 먼저 바탕을 쫙 까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가 주거냐, 어디가 상업이냐. 그리고 용도 지구는 필요하면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용도 구역도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주상공이 먼저 바탕을 쫙 깔아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도로가 일이 나가고 학교는 여기 들어와야 되고 기반시설 배치가 쫙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돼 있다 필요하면 여기다 뭐 하나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구도시 뭐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를 뭐라 지정한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5개 내용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 항상 일부가 개발이 전부 개발은 아니다 기억하고 개발할 때는 항상 명칭이 2개 붙는다 생각이 돼요. 본래 명칭 붙고 공통적으로 또 붙는다. 그것은 지구단위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가 따라간다? 지구단위가 따라간다 그래야 돼요.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입니다. 앞으로 수업하다가 설명하다 갑자기 고개 휙 돌려서 개발 그래요. 눈 딱 맞추는 사람은 지구단위.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아니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고 또 개발 행위 그러고 딱 하면은 건물 터터터 이게 나와줘야 돼. 개발 행위 그러면 아까 이제 개발 행위. 개발 행위 그러면 건물 터터터 이게 나와야 되고 개발 그러면 반사적으로 지구단위가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 도시관리계획에 1, 2, 3, 4, 5 있는데 이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다 아닌 것은 그 문제가 너무 쉬워요. 5개 암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지금은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써서 암기하고 나중 3월, 5월 가게 되면 상식입니다. 상식. 5개 아는 것은 이것은 그때쯤 가면 상식이 돼요. 허구한 날 앞에서 제가 이거 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거 합니다. 3주 가면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쓰면 설명하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암기 되는데 그 암기 되기까지가 좀 힘드니까 미리미리 처음부터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237페이지 2번 국토의 용도 구분인데 용도 구분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저 뒤에 가서 자세히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이거. 자세히 저 뒤에 가게 되면 어디 가면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용도 지역만 쫙 나온 게 있어요. 몇 페이지 있어요? 244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의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237페이지 보면 이제 2절 해가지고 과학력 도시계. 지금부터는 이제 얘부터 이제 하나씩 배운 게 얘 배우고 순서가 있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뭘 배우고 과학력 도시계 배우고 기본계획 배우고 관리계획 배우고 순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잠시 쉬고 계속 합시다.